네, 논준모연구소의 김성하 소장입니다. 몇 분이 최근에 IPA 분석하고 그리고 보리치 요구도 분석 및 로커스 포커스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셔가지고 이 두 개를 조금 구분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이 IPA를 처음 들으시는 분, 그리고 IPA는 알고 있지만 보리치 요구도를 나는 처음 듣는다, 또는 뭐 둘 다 처음 듣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이 IPA 모델하고 보리치 요구도 모델이 실제로 논문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상담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상담하시는 분들께 미리 이 분석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차이가 뭔지,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런 것들을 미리 좀 알고 계시라는 차원에서 강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IPA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IPA는 이 I가 뭐냐면 importance, 그러니까 이제 중요도가 되겠죠. 그리고 P가 뭐냐면 performance, 말 그대로 수행도,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 수행도라는 것을 다른 말로 만족도,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항목들이 있는데, 이 항목들이 각각 이 항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이 중요한가를 평가를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습니까? 수행도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개로 나온 얘를 중요도를 Y라고 하고 만족도를 X라고 했을 때, 이것들을 XY 좌표로 만듭니다. 이렇게 XY, 이렇게 X, Y라는 좌표로 만들면, 여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100명이 응답을 했다면 이 좌표 값이 100개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100개를 가지고 요렇게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두 개가 리커트 7점 척도로 측정이 되었다면 각각 0에서 7점까지, 그리고 0에서 7점까지 이렇게 있는 가운데 첫 번째 사람이 만약에 만족도의 3, 중요도의 5 이렇게 측정을 했다 라고 하면 3,5가 되겠죠. 그러면 3, 여기가 3 정도 되고 여기가 한 5 정도 되겠죠. 요 정도에 이제 점이 찍힌다는 거죠. 그렇게 100개의 점이 100명의 요 항목에 대해서 100명, 요 항목에 대해서 100명, 실제로는 그렇게 되죠. 요 항목에 대해서 100명, 요 항목에 대해서 100명, 그것들이 이제 만족도 평균, 중요도 평균 해서 그 평균 낸 게 이 항목이 만약에 10개라면 10개의 점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러면 이 X 만족도의 평균을 구해서 그게 만약에 4점이다 하면 요 정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을 이렇게 긋습니다. 그리고 중요도의 평균이 한 요 정도 된다 하면 요렇게 선을 긋죠. 그어서 여기가 1, 4분면, 여기가 2, 4분면, 여기가 3, 4분면, 여기가 4, 4분면 이렇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 가지고 지금 Y가 중요도니까 X가 만족도죠. 수행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진다 라고 하면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2번이 상당히 많은 지원이 있어야 된다 라는 거죠. 중요한데 만족도가 떨어지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이.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데 만족도도 높아요. 만족도도 높다. 그럼 1번이 되겠죠. 요거는 지금 하는 대로 계속 해라. 뭐 요런 시사점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데 만족도만 높다. 요 4번이 되겠죠. 중요도는 낮은데 만족도만 높다. 이런 거는 이 부분을 이제 좀 많이 지원하지 마라. 요 부분 지원해서 빼라. 뭐 이렇게 되겠죠. 너무 지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만족도도 낮고 중요도도 낮은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거는 뭐 아예 그냥 뭐 하지 마라.
라든가 뭐 그런 시사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IPA 분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죠. 이런 기술 통계를 해서 각 항목마다 각 명수의 평균을 구하고 이 평균으로 이렇게 좌표값을 만들어서 이 항목에 대한 좌표값을 만들어서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1번 항목,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5번 항목, 6번 항목, 7번 항목, 8번 항목, 9번 항목이 있는데 문항이라고 생각하시면 1번 문항에 대해서 100명이 응답했어요. 2번 문항도 100명이 응답했겠죠. 3번 문항도 100명이 응답했겠죠. 그러면 1번 문항에 중요도, 만족도 이렇게 각각 100명씩 100명씩 응답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요도 1번 문항의 중요도 100명의 평균, 만족도 평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이 평균을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1번 문항의 좌표값, 2번 문항의 좌표값, 3번 문항의 좌표값, 그리고 10번 문항의 좌표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가지고 여기에다가 그래프를 그려준다. 그래서 얘네들의 만족도 전체의 평균값 구해서 여기다가 선을 그어주고, 중요도 전체의 평균값 구해서 여기다가 그어주면 좌표가 이렇게 4분면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2, 3, 4분면이 나오는데 중요도가 높은데 만족도가 낮은 이런 2분면에 해당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게 앞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 뭐 이런 식으로 각 분면마다, 각 4분면에서 각 분면마다 시사점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IPA입니다. 그래서 IPA 같은 경우에는 뭐 시장 세분화라든가 요런 때 많이 쓰이는 거죠. 자, 시장을 있는 그대로 세분화시키는 뭐 그런 연구에 많이 쓰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리치 요구도는 어떤 것이냐면, 보리치 요구도는 IPA를 잘 보시면 이 그래프에서 요 십자 모양 안에 들어가 있는, 여기 들어가 있는 거는 참 애매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게 3분면에 여기에 딱 걸쳐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지금 보이십니까? 여기에 지금 걸쳐 있다 라고 해보면, 이거는 조금만 중요도가 높았으면은 뭐 지원을 해야 되는 시사점이 나올 판인데, 진짜 여기가 진짜 우리 속된 말로 깻잎 한 장 차예요. 깻잎 한 장 차. 깻잎 한 장 차로 깻잎 한 장 차로 쓸모없는 항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이제 이런 게 요 십자 가운데 근처에 나타나면 애매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IPA에서 제가 설명을 하나 빠뜨렸는데, 요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빼요. 일단 자,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빼면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값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중요한데 만족도가 떨어지는, 왠지 2, 4분면에 나올 것 같은 그런 값이 나오겠죠. 이 값이 크면. 그래서 이 값에 의해서 순위를 매깁니다. 순위를. 그래서 순위를 쫙 매겨가지고 얘가 1등, 얘가 2등, 얘가 3등, 얘가 4등, 얘가 5등 이렇게 매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지. 1등, 2등, 3등이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떨어지는 2분면에 들어갈 수 있을 법한 그런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래프를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순위가 2번인데 2분면에 안 들어가고 1분면에 들어간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프하고 이 순위하고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주로 보면 IPA에서 그래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래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십자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좀 애매해요. 해석은 해놓고도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보리치 요구도에서는 좀 해결이 됩니다. 보리치 요구도에서는. 자, 보리치 요구도에서는 첫 번째, 요 순위 있잖아. 요 순위를 위해서 IPA에서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요거를 그냥 빼는 게 아니라 T테스트를 합니다. 대응표본 T테스트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요 차이가 평균 비교를 해보니까 정말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는 차이냐 의미가 없는 차이냐, 그거를 일단 먼저 봅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는 차이가 해석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는 그렇게 해가지고 요걸 이제 요것도 그냥 뺀 이
이 차이 값으로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닙니다. 순위를 매기는 게 아니고, 자, 중요도에서 만족도, 이게 중요 수준이고, 이게 뭐 현재 수준이다. 만족도가 현재 수준이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얘네들을 뺀 거를 이제 한 1번 문항에 100명이면 100명을 다 더해요. 더한 다음에, 이 중요도의 평균, 자, 중요도의 평균, 여기 바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평균할 때 X바 하면은 요 바가 평균을 말하는 거예요. 즉, M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 자, 그래서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것들을 응답자별로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값에다가 중요도 평균은 뭐예요? 중요도 100명을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중요도도 다 더한 거고 중요도 빼기 만족도도 지금 시그마 표시를 했기 때문에 다 더한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중요도 평균을 한 다음에 이거를 그 n수로 나눠주는 거죠. 자, 이게 요구도입니다. 요구도. 보리치 요구도예요. 요구도 계산 공식이에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중요도하고 만족도, IPA에서는 중요도 빼기 만족도, 이게 그 자체가 순위가 돼버렸는데 보리치 요구도에서는 이거에다가 중요도 평균을 곱해서 n으로 나눈 것이 요구도. 그래서 이 값이 커지면 실제 요구사항이라는 거죠. 실제 요구사항. 벌써 이 갭이 계산이 돼버렸어요. 이 갭이 계산이 된 데에다가 중요도 평균, 이게 그 가중치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도 평균이 곱해지고 이거를 사례수로 나눴기 때문에 이 요구도 값이 실제 요구되는 값. 그래서 이 값이 진짜 큰 거부터 쭉 내려가면서 1등, 2등, 3등, 4등, 5등, 이게 진짜 필요한 순위다. 이게 진짜 순위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순위를 끝내요. 이게 이제 보리치 요구도 분석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를 IPA처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요. IPA처럼 그래프로 그리는데, 그래프로 그린 그것을 우리가 로커스포 포커스라고 하죠. 로커스포 포커스 그래프라고 하죠. 이거는 X축과 Y축이 좀 달라요. X축은 중요도 평균이고, 중요도 평균값. 그 다음에 Y축은 중요도에서 만족도를 뺀 그 평균값이에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이제 항목별로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그리고 중요도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중요도 빼기 만족도 평균의 평균을 구해서 이렇게 이제 십자 모양의 선을 만들어내고, 여기서 1분면, 2분면, 3분면, 4분면을 이제 어떤 항목이 속하는가 이걸 이제 보는 건데, 여기서는 1분면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도 빼기 만족도, 이 값은 크면 클수록 굉장히 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X가 커지면 커질수록 중요하다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한 이 1, 4분면이 정말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강조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을 해석을 해주는 겁니다. 뭐 IPA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IPA보다는 보리치 요구도가 조금 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조금 더 정밀한 방식이 되고, 로커스포 포커스 그룹에 의해서 IPA가 좀 이 단점이었던 이 십자 안에 모이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커스포 포커스의 십자는 정확하게 중요도 만족도에 대한 어떤 필요성과 중요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갭을 보완을 해준 상태예요. 그래서 보완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더 IPA보다는 명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울러서 IPA 분석했던 것처럼 요구도 순위하고 이 로커스포 포커스 그래프에 나오는 이 각 4분면에 대한 해석은 다를 수가 있어요. IPA처럼. 다시 말해서 요구도 순위는 2위였는데 2위 정도 되면 1, 4분면에 찍혀야 정상인데 2, 4분면에 찍혀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두 개를 보완해서 해석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우리가 엑셀에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해요. 다만 이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IPA도 그렇고 로커스포 포커스 그래프도 그렇고 이거를 엑셀에서 그리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 항목에 대한 점이라든지
중간 십자선은 그을 수가 있는데 이 항목에 대한 이름 표시가 쉽지가 않아요. 제가 해봤는데 정말 쉽지가 않고 뭐 VB 스크립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좀 이용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는 SPSS나 이런 프로그램에서 산점도를 이용해서 그리면은 디자인을 좀 해주면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프 그리기가 좀 어려워서 엑셀을 안 하는 것 뿐이지 IPA 분석 자체나 요구도 분석 자체는 엑셀에서 충분히 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분석들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만 SPSS 같은 데서 뭐 구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뭐 R이라는 프로그램 이런 데서 구해도 될 수 있는데 R은 이제 언어를 좀 아셔야 되니까 SPSS에서 구하는 게 산점도에서 구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